그러다 이런 일이 생겨요. 베네수엘라입니다. EBS 다큐에 나온 건데요.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닭 한 마리 사는데 이만한 돈이 들고요. 당근 1kg 사는데 이만한 돈이 듭니다. 휴지 한 노를 사는데 저만한 돈이 들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폐를 세는 게 아니라 무게로 재요. 그러다가 EBS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리어카로 돈을 길바닥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돈으로 이제 도배를 해요. 장판 도배하듯이 우리 벽지 도배하듯이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했냐면 2021년 7월 3일 날 인플레이션 너무 살인적으로 나다 보니까 화폐 개혁을 하는 거예요. 100만 대 1로 축소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 50 전쟁 종결되고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 파동 때 이렇게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세 차례째 리디노미네이션의 진행을 고민하다가 우리나라가 5만 원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뭐라 그럴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선거라는 걸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100만 원,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들고요. 여러분의 집이 10억인데 그게 10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1억이 2억이 되는 것과 1원이 2원이 되는 것은 그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EBS를 보면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자산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행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이걸 했다가 효과를 못 봤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나서서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 양적 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실제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초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위기가 오고 국가 재정이 약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결국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폐 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일도 생깁니다. 기축통화가 바뀐대요.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총 6번의 기초통화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 수명을 살펴보니까 80년, 110년, 80년, 95년, 105년 이렇게 약 100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1921년부터 했대요. 그럼 지금 현재 1922년, 10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결국 기축통화의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 하면 기축통화가 무너지더라 라는 통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달러도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외환 보유율을 보면요. 여러분 미국 달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폐가 변하고 있대요. 디지털 화폐가 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디지털 화폐의 종류를 나눠놨어요. 암호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CBDC. 근데 이 전자화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우리가 화폐를 좀 더 결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게 화폐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폐는 우리가 가치 척도의 기능으로도 있어야 되고 가치 저장의 기능으로도 있어야 되고 교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교환 수단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싸이월드 도토리로 우리가 두부, 삼겹살 못 사 먹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의 종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전자화폐나 가상화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와 CBDC가 이제 대세를 이룰 거라는 거죠. 그럼 CBDC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즉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인데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CBDC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든 돈이 디지털화돼요. 그럼 그 돈이 어디에 가는지 추적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품목은 혹은 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품목은 이렇게 모두 다 돈에 어떻게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돈이 가장 흘러가지 않는 품목은 모두 다 돈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여러분도 영화에 많이 보시죠. 드라마나 이렇게 사과박스, 블랙머니들. 그렇죠? 그런 블랙머니들을 이제 지하 창고에 놔둘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돈이 CBDC, 디지털화 되니까 그 돈을 은행에 가서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내 카드 같은 지갑이나 혹은 핸드폰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블랙머니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CBDC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기사들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든 CBDC든 간에 무언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결국에 CBDC도 이 종이돈이 디지털한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의 종류하고 기축통화가 모두 변해요. 이제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의 종류도 변하고 기축통화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혼돈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대혼돈의 시대예요. 뭐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대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IMF 때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IMF 때 굉장히 어려운 시도 많았지만 굉장히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때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부대를 가보니까 군대를 가보니까 그때 우리 주임 원사님은 집을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는 누군가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신 분한테는 기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의 수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약 700조 가까운 예산이 풀리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1인당 2천만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계 지출을 맞추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도 보셨죠? 기대 인플레이션 혹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건 4%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가를 느끼는 건 10% 이상대, 15% 이상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각 나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풀고 있어요.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기축통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리디노미네이션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는 결국에 현재 화폐 제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기축통화도 이렇게 변한다. 화폐의 종류도 변한다. 그게 바로 대혼돈의 시대다. 근데 여기에 기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무언가 표적을 정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좋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서울과 대전, 기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